굉장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 힐링 네트워크 대표 실행위원 이동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는 20여만 명의 그 주민들이 소위 정치범 수용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갖은 그 잔악행위 안에 참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그 수용소로부터 탈북한 사람들 또는 그 잔악행위에 가담했던 그 분들의 증거로서 여러 우리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이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일에 참 앞으로 이런 그 저희와 같은 단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때까지 이를 알리고 우리가 이를 폐쇄시킬 수는 없지만은 열심히 알려서 참 이들을 그 고통당하는 것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단체가 필요 없을 때까지 여러분들 힘을 합해서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링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죄송합니다. 저것 좀 외우겠습니다. 정확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및 뉴욕 좌파 활동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바로 서신 상태로 애국가 1절만 제청하겠습니다. 동해물 북한의 실제적인 실태를 더 명확하게 세상에 알리고 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종북 좌파들이 북한 1인 독재 체제에 협력하고 또 잘못된 그 이념을 세상에 퍼뜨리며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활동하는 그 종북 좌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다음엔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김기철 평통회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입니다. 저는 오늘 모임을 주최한 이동영 대표위원님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회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 대표위원님은 우리 평통위원이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평통회장을 지내면서 저희 임원회는 어느 단체의 회장님들을 임원으로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단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평통에서는 오히려 그 단체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평통위원이 맡은 단체는 뭐가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동포들에게 보여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통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참석을 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2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러보니까 지난주일에도 이 자리에서 평통위원님이 개최한 바로 이 비슷한 이런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와서 보고 정말 좋구나. 정말 이거를 내가 좀 일찍 이거를 제가 임기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시작 초기에 알았더라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아주 이 종북 좌파라고는 치를 떨고 그걸 막기 위해서 5분도 하는 노명석 씨가 여기 와 계시는데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지난주일에 있었던 그런 거를 보고 이 자리에 왔다가 참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회의를 할 때 좀 남은 20분, 15분이라도
그런 강연회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래서 제 임기가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6월 30일으로 끝인데 누가 회장이 되든지 제가 인수인계를 할 때 요거를 틀림없이 인수인계를 하겠다. 그분이 할지 안 할지 몰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수인계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여기에 보니까 그 호국단체랄까 단체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정말 동포사회에 그 북한의 실상 정말 그리고 또 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북 좌파들의 실상을 좀 알고 그거에 대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틀림없이 좋은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이걸 주최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구 목사님이 다음 순서를 맡으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민경환 회장님께서 또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지금 순서는 본 네트워크에 실행위원으로 계신 최윤희 우리 실행위원께서 나와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 여자 대통령이 한국에 최초로 또 당선되셨고, 또 세계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사랑하는 데는 여자하고 남자가 저는 그거가 분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북한이나 이런 거나 군이나 이런 거는 아주 저하고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제가 최영장군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이은상 씨라고 육군 창설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얘기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인 좋아합니다, 솔직히.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군병도 좋아하고요. 제가 이런 좌파적인 거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가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낙공수가 미국에 순회 공연을 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반대 성명서를 내고 나서 하루 종일 제 전화가 얼마나 전화가 많이 하고 협박이 오는지 그리고 당신이 뭔데 학부모는 학부모만 할 것이지 좌파하고 무슨 그런 거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저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춘영교에서 자라서 그 북한에 대한 그런 선교나 이런 컨셉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고요. 또 제가 또 직접 우리 그 학부모를 협회를 하면서 그 좌파가 들어와서 얼만큼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는 아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가는 나중에 회장한테 막 대듭니다. 그래서 그 회장한테 그렇게 불손하게 되는 거가 파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그 단체를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가서 보고 그러니까 요새는 종북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가 왜 이래 쉬쉬해야 되는 거지. 그런 소리 하지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 내 댓글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거기 저기 교회일보서도 그런데 아직 끝없이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좌파를 그런 식으로 당신이 했으면은 여기서 벌집이 됐을 텐데 거기 미국에 있는 거를 기쁘게 생각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저번에도 지금 6월 달은 보훈의 달이고 그리고 보훈의 달은 제한군인의 것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겪은 그런 6.25 사변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학부모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보이스가 안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기르는 사람들은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협회에서 지금 2002년도서부터 노두돌 반대 성명 같은 거를 하고 또 4년 전에는 또 우리가 노두돌 기자회견 같은 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푸른결의 학교나 이런 거는 완전히 그 종북 그런 데고요. 거기 뒤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을 아주 이 사람들은 유대 관계가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돈줄들이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이나 큰 사업하는 그 밑에서 돈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헤어나가는 거고 또 우리 그 학부모협회에서 있던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들 그레인넥 주민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레인넥 주민회가 아주 그런 좌파적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말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이스를 내는 거는 좌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뻔하더라고요. 막말을 막 그러다 보면은 그 부끄러워서 그냥 되도록이면 피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조국미래하고도 그랬고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 거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거를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 정치범 수용소 힐링 네트워크 포럼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이 2022년도에는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 남북회담이 시작 전에 준비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보면서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우리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2002년부터 계속해서 노두돌에 대한 반대 성명과 기자회견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한인사회 부모들에게 노두돌의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프로그램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걸릴 때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노두돌은 평통사 아까 말씀하신 평화와 토기 평통하고 뉴욕 평통하고는 다릅니다. 평화와 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천안만남이 있을 때도 거기에서 평통사에서 사람이 와서 푸른교례에서 있으면서 유엔에다 투서를 가지고 천안함은 한국 내에서 하는 거지 그거 북한에서 한 거 아니다 그런 투서가 들어가서 안보리의 결의가 되지 못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한 것이 그 평통사가 하는 일이고요. 낙검수 또 한국과 미국의 북한의 종북 단체가 긴밀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심이나 통일도는 북한의 병어를 돕는다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우리 자녀들과 입양아들을 유혹하여 입양아들을 아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편지 쓰거나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아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메디칼 fundraiser for the North Korean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북한의 병원을 돕는다 그런 걸로 지금 거기 모금운동도 하고 의료기구도 막 그렇게 모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거기에 여기 주로 타겟이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자라난 1세나 1.5세 한국에서 잘 모르고 뭔가 한국에 호기심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가지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서 거기 있을 때는 옛날에 폭격 맞은 거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거는 미군이 이렇게 했다 미군이 학살했다 이래가지고 돌아올 때쯤 2주일 정도에는 완전히 반미로 그렇게 만드는 거가 이 사람들의 목적이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뤄있고 지금 현재 2013년도 그 프로그램을 보내느라고 6월 15일 날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이제 펀드레이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클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Korean Exposure and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한국에 내려가가지고 한국의 좌파들하고만 다 다녀서 아주 완전히 한국 갔다 오면은 그렇게 아주 한국을 지금 얼마나 선진국이 됐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한국에 갔다 와서 완전히 그런 좌파를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DEEP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osure and Education
에듀케이션 그래가지고 이북에 가서 완전히 그렇게 브레인 워시를 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일본에 있는 그 좌파인 사람들하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시골의 농부들, 그런 거기는 좌파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하고, 학생운동 지도자들, 또 그 다음에 진보 언론기관도 방문하고, 인권단체 참여연대 이런 데도 가고, 노동조합 한국연맹 이런 데를 가면서 아주 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보이스를 이렇게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가셔서 지금 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맞는 보이스를 내시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원래 두 번째 강연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출장 갔다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려면은 사랑받는 아내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스케줄이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가세요. 여기 계신 이동영 네트워크 대표는 진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걸 오늘에서 첫 번째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군대에서는 첩보장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대학교 때부터 대학생 활동을 같이 한 친구입니다. 동지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부족한 제가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는 참 여기 오시면 다들 단체장들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송 목사님 이걸 위해서 많이 참 큰 힘을 주셨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김기철 평통회장님 이하 여러 회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보병장교이기 때문에 소대장, 중대장을 마치고 첩보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전역한 거는 지금은 정보사령부라고 아마 그런 거 아는데 거기서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부대에 있을 때부터 쭉 해봤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북한의 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참 이유 없이 참 뭐 별 잘못한 것도 없이 소위 정치범 수용소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가장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악행위 아래 복사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니라 실제 드물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나 또 실제 피수용인들에 대해서 장악행위를 한 그런 사람들의 증언으로서 그 실체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를 뭐 폐쇄하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참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최소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동조하고 같이 참 하루빨리 없어지도록 우리가 참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저희와 같은 이런 단체는 하루빨리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 참 힘을 모으시고 뜻을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탈북 난민은 보호해야 됩니다. 또 이북 정치범 수용소는 하루빨리 폐쇄돼야 됩니다. 이런 일에 뉴욕에서 가장 앞장서신 우리 손윤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빈 회장, 우리 장로님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이 회장님으로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잘 파헤쳤던 분을
저희들이 데이비드 학이라고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마나탄에 살다가 한 3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그분을 모시고 이 서울 플라자 2층에서 우리 목사님들 뭐 한 60명 회장급들을 모시고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희동불락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마 한국은 지금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터이라 그러면 내 전공 과목이다. 잘 좀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여기 뭐 그때 오신 분도 좀 있을 겁니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이 회장님이 신경을 그 분야에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를 만든 것은 1999년 4월입니다. 한국에서도 김상철 변호사, 나석호 변호사, 지금은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김경래 장로님, 이 세 분들과 세 분들이 만남을 갖고 탈북자의 비참상을 이야기해주며 그때 저는 처음 보고 놀란 탈북자를 쇠코 장기로 이거를 쇠코 장기로 매가지고 줄을 이어가지고 명태처럼 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인데 말이야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고 탈북자를 그 당시에 한 6만이 이제 이렇게 동남아에 퍼져 있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하라. 유엔에서 이거에 대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서명운동을 2년 동안 했는데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뉴욕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주 전체에 5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기록입니다. 또 한국 역사에서는 1180만 495명. 저는 통역 장교를 했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에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죠? 목사들 50명인데 물어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60만 3,550명 나왔어요. 1180만 495명.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것. 저희 고요에서 2박 3일 그들과 함께 청원단이 20명이 대표단에 왔었습니다. 그때 황우여, 김영진 여야에서 왔어요. 그때 반기문 씨는 한승수 회장 밑에 비서실장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출하고 이분들이 미의회 행정부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 그 전부터 이거는 목사님이 영어를 하시니까 미국 전체를 관할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좋아하는 상원 하원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4년에 그 유명한 노스웨이 휴먼 라이트 액트가 상하원에서 통과됐고 2005년에 일본, UN, EU 세 군데가 다 통과. 그래서 탈북자는 UN에 좋게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나 탈북자요,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면 난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한국에 있는 탈북난민본부 그분들하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잔 소어티라든지 데이비드 학이라든지 마이클 허로위츠라든지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책을 내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드리면서 그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장엽 비서를 우리 2004년에 수잔 솔티하고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또는 이런 데서
북한 실정 보고회를 지금 북한 자유방송하고 있는 김성민, 이순호, 육군 대위 출신은 임영선, 삐라 하고 있는 박상하기도 있지만은 이민복이라고 있습니다. 과학자. 이 사람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지 아주 조익절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평통 주체로 한인회관에서 1시간 반을 했는데 2시간 반을 했습니다. 2시간 반. 그때 퀘션이 뭐냐면 모두 다 북한에 갖다 뭘 적어줘요. 정신 나간 사람들. 왜 그러냐? 자기 정권은 핵무기 만드느라고 지난번 2013년 2월에 지하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마지막 한국에 가 있을 때 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얼마가 드느냐? 그거 하나 만들려면 10년 동안 걸쳐서 30억 달러입니다. 중앙 월간 조선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돈이면 강냉이 그 2,500만 3년 먹을 수 있는 배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데 핵무기라든지 남조선을 까부시는 데라든지 요인 암살하는 데 이런 데를 다 쓰는데 우리는 멍청하게 자꾸 갖다 줍니다. 내가 그래 탈북자를 도우라. 한국에 2만 5천이 나와 있고 그런데 왜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그들이 질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라면 10 컨테이너를 지금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 이 양반 이민복이가 여러분이 성의는 고맙지만 이것은 하라는 걸 여러분 안 하겠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러나 다 김정일이 콧대 세워주고 당 간부들 다 먹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마 그때 평통에 한일회관에서 한 100명 모였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모시고 가서 강연을 했었으니까요. 이민복이라든지 인민군 중자 김용이라든지 여성 제1호 박사 이해란이라든지 강철한 안혁 한명철 다 초청을 해서 북한 실정 보고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것을 정리하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항구 유일하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수영 피난 가가지고 제주도에 부산까지 왔었는데 수영비행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용의 세력입니다. 빨갱입니다. 협상할 수도 없고 안 지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내가 I'm feeling it. 느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총 6곳에 20만 명이 20여만 명이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개천내를 14호라고 요독을 그 유명한 요독 정성산 씨가 요독 스토리가 여기서도 강연했죠. 한번 보시면 아마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정성산이. 그 유명한 요독 수용소가 15호, 그 다음에 화성관리소가 16호, 북창이 18호, 회령이 20호, 청진 25호. 그래서 6곳에 분산 20여만 명이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명칭에 따라서 이제 제일 나중에 가는 것이 이제 관리소고, 교화소라고도 정치교화소, 혁명교화소, 구류장,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관리소, 이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개 오지합니다. 외부와 차단한 지역에 첩첩산중에. 그리고 외곽은 이중 철조망으로 경비대가 경비하고 탈주범은 총사령을 시킵니다. 수감자는 어떤 사람들이 수감이 되느냐. 황장엽 비서나 김덕홍 선생의 증언은 옛날에는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과 권력투쟁에서 숙청된 자, 그 가족 친척, 그 사람들과 연계된 자,
사상이 바르지 못한 자, 혁명에 동참하지 않은 자, 그 가족,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 좀 바뀌었습니다. 월남가족, 지주가족, 유일사상의 체제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 또 해외 유학생들, 외교관들 있죠? 외교관들도 여기 있다가 가면 숙청당합니다. 왜? 외국에서 물먹은 사람은 뭔가 사상이 잘못된 걸 알거든. 뭘 배웁니까? 자유를 배우죠. 예? 그러니까 가면은 거의 다 외교관들, 무역 담당자들. 예를 들면 지금 강철환 씨 같은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일본 교포로서 외화벌이 해가지고 노동당에 죽으라고 돈 바친 사람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쥐도새도 모르게 아버지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전부 다 요독 수용소에서. 거기는 연자제라 할아버지가 죄가 지어서 할아버지 10살 때 들어갔어요. 1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놈의 망할 나라에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안혁이라는 친구하고 왔는데 둘이서 짜고 92년도 도망.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 기자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연자제 아버지 할아버지 하다가 느닷없이 들어오라고 해요. 왜? 밖에 가서 돈 많이 먹고 외국 사람과 자꾸 만나면서 사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는 탈북자들 증언하면 미제국주의자들만 미국 사람 만나는 거, 목사 만난 거, 그 다음에 기독교에 접한 거, 이것도 전부 다 뭐가 되냐?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기 자세하게 보면 강철, 안형 많은 사람들, 김용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 의식주 문제는 주거는 감옥이 완전히 지옥이라고. 이나 벼룩이나 병균이 득실거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음식은 뭐냐? 강냉이, 죽, 옥수수, 야채, 소금국,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낮에 노동으로 동원될 때 쥐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개구리를 잡아먹는다. 이게 지금 관리소에 20여만 명이 있는 실태입니다. 탈북자들도 요즘은 잡혀가지고 하면 북송되면 다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거기에 대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김용도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애란도 와서 이야기하다 이제 총체적으로 한 100여 명 한 달에 죽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영양실조로. 낮에는 중노동을 하죠. 먹을 건 없죠. 환경은 열악하죠. 고쳐주진 않죠. 김일성이의 훈시는 뭐냐 하면은 머리가 병든 자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민보안성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관리소에 들어. 그럼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반역자로 인쳐져 가지고 짐승으로 죽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음식도 그렇고 하여튼 김일성 훈시가 그 사람들에게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짐승 취급하고 다 쓸어버려라. 머리가 병든 자는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3대 족보를 멸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난 자는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재판도 없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무슨 언론 변호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과 노동 현장에서 신문할 때 잡혀가지고 관리소에서 행해지는 가혹행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부타행위가 제일 많습니다. 구두발로 차는 것, 몽둥이로 때리는 것, 심지어 삽으로 때리는 것,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것,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때리는 건 이건 다반사고. 그래서 이해란 박사가 여기 우리 뉴욕에 와서 하니까 북한에는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3대 그 신문 한번 뒤져보면 그거 나올 거예요. 바로 어디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1.5m 정방형인 앉아만 있는 나무 괴짝에 일주일 또는 열흘씩 감금해 놓는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하면 사실인데 안 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럴수록 더 터지고 더 죽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했다라고 저놈들이 하는 뭐 어쩌고 했다라고 부는 게 저놈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덜 맞는다는 거예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친북 좌파 애들은 이걸 들으려고 질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어느 시대부터 대한민국도 왜곡된 시대가 왔어요. 움직이면 안 되는 무릎 꿇기, 이걸 또 몇 시간씩 한대요. 물고문, 물 속에 머리를 잠그는 물고문. 이순옥 여사가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빨가벗 껴가지고 20도, 30도, 40도에 돼. 10시간씩 거기 밖에 가서. 수치는 빨가벗 꼈다고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요. 얼어 죽겠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빨가벗 꼈다고 해서 누구 그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옷이나 뭐 제수복이 있으나 마나 한 거지만은 손목을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고문, 경비병에 특별히 폭행당하고 구타당하고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는 게 다반사 부지 기술아니 의뢰에 있는 거라. 또 경비병들은 그 감옥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만든답니다. 서로 싸우도록 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말이야.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그래서 싸워서 죽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는 강제 낙태, 영아 살해. 왜 영아 살해는 반동분자의 새끼가 낳았다고 필요 없는 거라고. 배에 있으면 발로 차서 피내가지고 죽인대. 하여튼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는요, 한국 대학생이나 정치인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강간, 성폭행, 영어로 하면 여기 보면 forced abortion, killing baby, commit adultery 이런 게 다반사라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붙잡힌 자는 보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에 관해서 총살. 그리고 그 욕은 뭐 밥 먹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 강제노동, 이게 제일 어렵답니다. 우리는 하루에 살려고 하면 3,500칼로리가 있어야 돼. 김영삼 대통령을 내가 5번 만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세요. 역시 높은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들을 것이 많더라고. 황장엽 선생님이 제가 없으면요, 김대중 때 들어왔으면요, 김대중이 다 보냈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야.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저도 이제 70 넘어서부터는 2끼 먹기 운동을 합니다. 왜? 많이 먹어봐야 병이나 걸리지. 황정엽 선생은 74세에 김정일 정권을, 저런 악한 정권을 분쇄해야 되겠다. 남조선에 가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까부시겠다고 왔는데 98년도 12월 달에 김대중이 됐어요. 노무현 됐어요. 10년간 뒷감방 노인처럼. 내가 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친합니다. 골프도 치고 여기 몇 번 우리 김기철 회장도 나같이 높은 사람 오면 내가 김기철 회장 운전시키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골프 운동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황장엽 선생님 만나라고 하는데 촛불에 뛰어가지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벌써 인식관이 확 달라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정치가라는 한 사람이 천 사람 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내려가야 돼요. 저기는 반대로 하나의 정치가가 온 백성을,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 믿은 것 때문에, 선교사 만난 것 때문에 이 말이나 되냐고. 강철원 같은 데는 자기 조부가 일본에서 돈 벌어가 노동단이 다 바쳤는데 하루아침 없어지니 3대를 매라 감수전 10년 아버지 죽어서 할아버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이 썩은 나라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안혁이하고 둘이 튀자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우리 김상철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김정일 정권은 우리가 까부셔야 할 적이다. 주적. 북한 백성은 우리 동포지만 지금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유로 왕래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권마저도 박탈된 데는 여기요. 이 책에 데이비드 허크는 루안다, 크메르 이런 데서 40년을 UNHCR에서 근무한 전문가입니다. 조사관입니다. 그가 여기다 이렇게 말해요. 소련의 스탈린도 이게 자기가 서 히든 굴락이라고, 소련의 지하 감방을 굴락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굴락.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굴락. 글이 썼어요. 소련의 스탈린도 안 했고 중국의 모택동도 안 한 걸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강제노조는 주로 탄광이라든지 벌목장이라든지 토지개간이라든지 버섯 산에 돌아다니며 버섯 따는 거라든지 발전소 공사라든지 농사하는 일, 거기는 저 비료가 똥이죠. 똥. 예? 똥통 울러매는 거. 예, 그런 것들.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거기서 그냥 영양실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라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별로 우리 한국 같으면 범죄도 아닌 범죄로 인하여 관리소에 수용소에서 강철환하고 김성민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는 부시 대통령으로도 내 일하는 걸 콜린 파월에서 컨돌리자 라이스랑 큰 사람들 유엔 사무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편지 보냈습니다. 어쩌고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참 강철환 같은 탈북자를 만나줬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여러분들 나는 너무 감동해요. 김정일이 저놈의 새끼 배가 많이 아플 거다. 모든 탈북자에도 미국 대통령이 희망을 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황장엽씨를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데 나는 황장엽씨 생각할 때마다요 가슴이 아파요. 이 젊은이들이 뭐 하느냐 보세요. 황장엽 선생은 거기에 있으면요 자자손손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 김일성 대학 이번에도 조명철 의원 왔죠. 내가 갔을 때 만났죠. 나는 탈북자가 국회의원에 너무 감사해서 갔더니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목사님 제가 만나기를 원했으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자마자 정재건 회장하고 나를 불러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 당신은 황장엽 선생은 일주기 추도예배도 우리가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 그쪽에 있으면 자자손손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뿐이 왜? 자기 아내 남편, 아내 자식들 2,000명의 친인척 숙청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민을 살려야 되겠구나. 2,500만 원을 자유를 주겠구나. 하는데 이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았어. 그래서 87세에 그냥 비원으로 갔는데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황장엽 선생을 4번, 5번 만났다.
당신이 탈북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대표 조사했는데 나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제 당신이 짐이 무겁다. 앞으로 북한에게서 나는 13년을 한 사람이니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철환이를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만나있어요. 첫 마디가 부시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부시 김종을 데리고 북한 중대도 샘 브라운 상원의원을 만났어요. 한 40분 동안 통역하면서 했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국회의원이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 이야, 이 질문이 참 멋있더라고. 강철환이가 물론 많이 준비도 해 갔겠죠. 하는 말이 탈북자 문제, 우선순위였다고. 그래, 북한의 인권 문제, 많이 신경 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쭉쭉 이야기했는데 거의 마지막 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지 부시가 북한의 참상에 대해서 나는 많은 서적을 보고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해서 미국의 인권단체 미국에서는 정말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에요. 참 나는 세계의 경찰이 미국이 됐다는 거, 또 내가 미국에 와 있다는 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은요.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게 UNHCR이라든지 USIRF라든지 모든 기관에 그걸 전부 다 세계 곳곳에 있는 걸 해가지고 매년 쿼털리 4번 정도 책을 발간해요. 유엔에 보내고 인권단체 보내고 그런데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근데 왜 한국 백성들은 이런 일이 있는데도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 탈북자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말이 뭐라니까 한국 사람들이 북한 정책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 그거는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말이다. 할 일. 제가 생각하기는 미국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퇴치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전부 다 그 책도 발간해서 모든 사람을 알게 있게 해줘요. 제가 작년에 은퇴하고 지시돼서 지금 새누리당에도 들었어요. 왜? 앞으로 정치활동을 좀 해야 되니까. 이거 안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패된 고칠 걸 못 고치고 썩은 거를 그대로 하는 이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govern rightly the world without God and Bibl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바로 다스리 불가능하다. 정치가 발을 점자 다스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제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하고 그놈이 자기 양딸 간음해서 이 정신 나간 놈, 이 미친 사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명이 이른 윤창준이 같은 어떤 때인데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조언주고 이런 걸 짜가지고 스피크 아웃 해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술 먹는 녀석은 장관 하나도 안 썼어요. 대개 보세요. 함태영 부통령, 정일영, 정대철의 아버지 목사 다 목사들 썼어요. 장로급들로. 왜? 실수를 하니까. 확실한 뭐가 있어요? 정치 개념이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를
온전한 인격자로 통제하는 것, 그 정치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번에도 가정 5월달 맞이해서 가정은 사업보다 중요하다. 제 글이 컬럼이 11년 썼는데 너무 목사님은 우편향입니다. 그래서 안 내주더라고. 안 내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독교 신문에 거기다 컬럼에 그냥 조고시서요. 그래서 가정이 사업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행복한 가정, 보금자리 가정, 아름다운 가정, 멋있는 가정 만들어야 돼요. 그건 정치라고 말입니다. 그건 뭐야? 프린시플이 뭐냐? 원리가 뭐냐? God and Bible이에요. 우리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하는데 두 가지죠. 법과 양심에 의해서 분하라. 똑같아요.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말 모든 가난한 나라, 또 그 다음에 그 인권이 말살되는 나라, 그래서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라는 누가 했는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만 잘 이용하고 그거 하기만 하면 이제 좋은 결과 온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중국입니다. 중국. 이번에 6월 27일부터 28, 29, 3박 4일 동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돼요. 60년 동안 이런 행위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허심탄회 묻고 우리의 소원은 정권 교체다.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 묻고 당신은 아다시피 저 나라는 60년 동안 굶어 죽이고 맞아 죽이고 간첩 보내 죽이고 전쟁에서 죽이고 전부 다 그런 일만 하지 않냐. 자기 혼자 삼부자만 주지중림에 놀고 응? 이게 무슨 정치가냐 지도자냐 없어야 될 것 이런 것 등등을 해야 돼요. 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염려 없는데 중국이 동맹관계를 해라. 그리고 외교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외교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국이 넘버2가 될 수 있는 나라가 가능성이 많으니까. 강제 북송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갔을 때에 국회의원인 그 여자 누구죠? 그 양반이 저거 금식하고 있어. 박선영. 그래서 내가 김상철 장모님은 돌아갔지만 거기에 사무총장한 사람이야. 목사 보고 너를 소개해라. 가자. 한번 문병 가자. 가서 침대 안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수고 많다고. 국회의원이 금식하면서 북송하지 마라 북송하지 그랬어요. 수고 많았죠. 엄청났어요.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 신분은 비행기 1등석 공짜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직접 가. 중국하고 딜링하는 딜링. 왜? 내 신분이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고 수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또 국회에서 만나고 물망초롱을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15만 불 국가 유공자인데 월남전선 대대 15만 불인데 5만 불씩 아예 들어오면 다 빼가는 것을 해놓고 왔어 내가. 물망초 학교 만들었어. 탈북자 학교. 그래서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얼마든지 모시가요. 동맹 맺고 이제는 외교활동을 어디에서 하느냐. 민간인들이 맨날 데모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강제 북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 보호센터를 중국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북한 이 중국의 도움만 받으면 북한 정권을 리짐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손잡고 우리의 소원 통일 그 노래를 별로 부르지 마세요. 저쪽 사람들은 미군 철수하고 자기 말로는 평화통일, 공산화통일.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가 뭐가 뭐 어떻게 됐어? 이렇게 거주이전 아무것도 안 주고 선교사 만나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 집어넣고 일평생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을 되겠어요? 말도 아닌 소리죠. 리즘 체인지. 그 다음에 북한은 부시 대통령이 말했던 엑시스 오브 이블이다. 악의 제국이다. 독일의 히틀러나 이태리 무솔리나 일본의 히로히토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기본권도 지금 주지 않고 모든 것 체제 유지를 위해서 수용소에 가둬놓고 온갖 고문하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유엔 가맹국들이 있습니다. 198개국에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외교력을 배야 돼요. 외교력. 그래서 우리 말을 믿도록 해야 돼요. 아까도 누가 언급했는데 천안함 사건 그거는 연평도 주민도 그래요. 어부도 못 배운 어부도 아니 그거 북한이 우리하고 적은 북한밖에 없는데 북한 놈들이 잠수함이 때려서 하는데 왜 민주당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다고 그러니 정신 나갔다.